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시장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악재들이 조금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이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변수를 좀 빠르게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시장 판도와 관련돼서 한 가지를 먼저 잠깐 언급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는 정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같이 올라간 섹터 내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 금년 들어서 52조, 1년 최고가를 갱신하는 종목군들이 특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3월 어제까지입니다.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들을 조사해 봤더니 총 22개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 중에 12개가 시총 상위주, 즉 대형주입니다. 현재 종목 수로 따졌을 때 7대 비율로 중성주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그만큼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해당 종목은 삼성전자죠. LG전자도 있고요. LG이노텍, LG주가 많아요. 또 삼성 SDI, 포스코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또 KB금융, 하나금융이 있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SK텔레콤, LG E+가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심각가는 아니지만 그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GS건설, KT, 최근에 약간 쉬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아,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전통 산업주들이죠.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이고 구조조정 관련주입니다. 그들 종목들이 지속해서 시장에 안정되고 지수가 뒷받침이 되면 계속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큰 빈익빈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부익부 현상이 지속될 소지는 높다는 관점으로 그대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대외 변수입니다.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있죠. 3월 15일 날입니다. 현지 날짜 3월 15일, 우리 날짜 3월 16일 날 영향을 받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전 3월 13일 날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예산안 발표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시장 그와 관련된 기대, 즉 현재 감세안 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연 시장 기대치에 충족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나올지 이런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3월 15일 날 항상 현재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였던 것이 부채,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협상 문제죠. 그 전에는 공화당의 발목을 딴지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딴지를 걸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렇고요. 자,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의회 표결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리스본 50조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의회 표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도 변수가 됩니다. 네덜란드 총선도 3월 중순 다음 주 중에 있죠. 그리고 프랑스 대선 1차 선거도 4월 초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23일 날 중순경에 있네요. 그래도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 관계, 무역 통상 전쟁 관계 에서의 긴장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질 않습니다. 점차 높아지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짙죠. 사드 보복과 관련된 각국의 입장도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양상인데다가 미국은 GT, 세계 중국 2위의 통신 장비업체죠. 여기에 대기업 벌금까지 부과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1월달 미국의 대외 무역 수지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도 결국에는 보호무역지를 강화시키는 명분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대내적인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진행됐던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있다는 것.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약간 시끄러운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 중국 사드 보복이 현재 약화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전면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OECD에서 현재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과열된 것이 아니냐는 경고를 내놨다는 건데요. 이 점과 관련돼서 OECD가 신뢰성 있는 OECD가 그런 정도의 경고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증시 버블과 관련된 얘기는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계속 유력
인사들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한 번도 적중한 적이 없죠. 따라서 이것과 관련돼서 즉 버블이라든가 또 증시 과열이라고 해서 증시 상투와 반드시 현재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고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수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루비니 뉴욕대 교수 그리고 마크 파버 독립분석가 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죠. 또 조지 소로스도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또 빌 그로스도 그런 얘기 채권왕 빌 그로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심지어는 제넨 옐런 2014년도 2월 달에 취임을 했죠. 그 양반도 취임 당시 또 2015년도 6월 달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라가르드 총재와 대담할 때 그때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대선 전 유세를 할 때 당시 민주당 정권의 정책을 비난할 때 현재 미국의 증시 버블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누가 봐도 현재 상황은 결코 낮지 않은 PER은 18배 정도 되고요. 지금 PBR이 상당히 높습니다. 3배. 역사적으로도 최고점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버블이나 또는 현재 과열과 같은 그런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투는 아니긴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위험 신호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위험한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었죠. 만약 경계를 하고 있었으면 그 위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근자의 예로 본다면 2016년도 바이오 버블이 꺼질 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었죠. 현재 그러한 버블 문제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그 위험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을 연연해 하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결단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현재 이것이 상투 신호는 아니지만 어떤 위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인식하고 경계의 어떤 근거로 우리가 파악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OECD에서 증시 과열 경고 내용은 제가 봤는데요. 별반 특별히 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약간 추상적인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랠리의 타당성이 좀 미약하다는 거죠. 펀더멘탈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현재 주가나 자산 가격이 GDP 대비 좀 오버슈팅, 좀 많이 올라왔다는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시진핑 주석도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말경이죠. 당시 육중 전회를 할 때 5대 모순 중에 가장 먼저 짚고 가장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자산 가격의 모순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 또 보호무역주의나 분리주의 이런 것도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 현재 낙관적인 무드이긴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과 상황 더불어서 종가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VIP 투자전략 시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